절대 하지 말라는 게 오래 일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멘탈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오래 일을 했을 때 설계사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인하우스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 분석, 요 순서대로. 왜냐면 박람회는 내가 미쳤다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고객을 되게 많이 모객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저한테 재산이 돼가지고 뭐 저희 설계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0명의 고객이 있으면 뭐 10년을 먹고 살고 뭐 200명에 300명의 고객이 있으면 죽을 때가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더 많아야 돼. 할 거 없어.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객 수를 맞춰 놓으면은 내가 지방을 어디 가도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박람회 굳이 다니지 않아도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고객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으면 거기서 청구하고 뭐 하다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보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10년, 20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박람회는 한번 저는 좀 강력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신입분들이라고 한다면 경험을 좀 세게 한번 할 수가 있죠. 세게 하죠. 근데 박람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박람회 시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쥐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사 관리자들이 아니에요.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보험사들도 관리자들도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람회 시장에서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예를 들어 퇴출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걔네도 자리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퇴출하진 않아. 근데 뭐 좋은 자리는 좋은 행사는 진행하고 안 좋은 자리 안 팔리는 건 또 주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람회는 이제 그런 이권 개입이라든지 그런 이권 싸움에서 새우등 터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면 조금 잘할만 해줬는데 못 들어간대 이제. 위에서 자리를 안 준대. 우리 지점장하고 관리자, 본부장님하고 관리가 틀어졌어. 그 티켓 담당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요 오늘 얘기한 DB 중에 어떤 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박람회죠. 그죠? 뒤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 속된 뒤져. 얘기로. 이거는 진짜 딱 시책 장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수료나 시책 다 사은품 주고 막 뒤로 뭐 유지분 이런 거 먹는 건데 이제 우리 1200%를 됐잖아요. 수수료 확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말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박리담에 박리담. 그러면 1년을 2000년, 3000년도 시책이 더 많아질 건데 그거 받을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은 이제 물론 모든 설계사들이 1년 동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박람회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거의 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뭐 온라인 DB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DB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온라인 DB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제 말씀드렸던 DB들 외적으로 미팅을 조금 좀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DB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진짜 뭐 인스타나 이런 데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온라인 DB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블로그 DB라든지 혹은 블로그, 카페 이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기존 애들이 다 뭐 나가야 돼. 어디 현장을 가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만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걸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연습하고 롤플레잉을 하고 RP라고 해야 되는 거라면 온라인 DB는 다 뭐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글을 누가 많이 쓰느냐. 어떤 도움되는 거 혹은 어떤 자극적인 내용 아니면 어떻게 더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글을 많이 쓰느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적화 얘기와 글빨 그렇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온라인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열심히 글을 쓰든 영상을 찍든 뭘 하든 지금 우리 유튜브는 예를 들면 최적화가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쓰는 블로그나 다른 것들은 최적화가 돼 있지. 예를 들어 어떠한 보험을 쳤을 때 우리 유튜브는 검색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블로그라든지 제가 무언가를 올리면 항상 1페이지에 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누군가한테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내게 노출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백날 며칠을 애를 써봤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가 최적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글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썼을 때 1페이지 노출이 돼. 최적화가 끝났어. 그 다음 얘기가 글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누군가가 신청하고
쉽게 만드는 게 글빨이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로 글을 써요. 그러면은 블로그로 보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할까? 이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가 있고 연관 키워드,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자세한 건 자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부로 갈수록 검색이 쉬워져. 왜 그렇게 자세히 쓰는 사람보다는 40대 종신보험 아니면 종신보험, 암보험, 저렴한 암보험, 암보험 추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가장 많이 뜨는 블로그 글은 거기서 상담을 눌렀는데 어떤 사이트로 가. 업자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가 뜨죠. 근데 또 암보험 추천 눌렀어요. 이 사람 거를 봐. 근데 보자마자 우리가 클릭해요? 안 해요. 그거 말고 다른 블로그를 또 찾아가. 근데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 내가 뭔가 정보를 습득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키워드를 더 구체적으로 쳐서 더 서칭을 하죠. 그러면 얘 거는 내가 얘 거를 봤는데 1페이지에서 떴음에도 불구하고 얘 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치우고 더 세부화된 키워드로 다시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암 치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걸 또 하나 더 검색하는 거죠. 검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글이 너무 좋아. 이 사람 상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쭉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상품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럼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누구한테 할까? 이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얘한테 하려고 블로그를 쭉 봐.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세스를 또 알아야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걸 쓸지,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떤 걸 쓸지, 내용에 대한 거를. 이게 글빨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와 글빨을 전부 다 마스터가 돼야 일단 온라인 영업이 되는 거고, 뭐 카페나 블로그나 어떤 로직이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글을 쓰잖아요. 최적화가 돼 있어. 그러면 1페이지 떠.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세부 키워드를 띄웠어? 이것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가. 그러면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게 하려면 같은 시간대에 내 글들이 온라인에 둥둥둥둥 떠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글만 쓰나요? DB가 나오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럼 DB가 나왔어? 그러면 상담해야죠. 근데 온라인 성격상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픈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몇 살인데 설계됨? 막 밤 11시에. 아니면 설계사님 암보험 이거 봤는데 이거 얼마예요? 아니면 얼마? 물음표 딱 이렇게 와요. 그럼 막 친절히 답변해주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만 남기느냐?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남기고. 또 설계서 해서 줬어. 그럼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딴 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서 가입한대. 그러고 나서 상품 없나요? 내가 없다고 하면 이 설계서 들고 다른 데 가서 상품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거고. 요즘에 그게 많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적화와 글빨,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선정부터 로직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 글을 최대한 많이 써서 온라인에 띄워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문의가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휘발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대응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 아니면 최소한 10시 이전에 출근해가지고 보통 밤 8시, 9시, 늦게는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계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잘하시는 기준이에요. 온라인으로 해가 한 달에 150, 200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런 일한다는 분들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온라인으로 꿈만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대면 영업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최적화 블로그가 있으면 1페이지 뜨니까 DB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최적화 블로그가 몇만 개가 있어. 그 사람들이랑 결국에 다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온라인 영업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저런 게 있죠. 대면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대면을 해야죠. 우리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대면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대면 하면은 글 쓸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글을 더 쓰겠다 이러고 안 가요. 거짓말이야. 네, 그리고 모바일
모바일로 하는데 무슨 대면이 필요하냐. 근데 원래 대면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뭐 법을 얘기하고 뭐 하면서 안 해도 된다 얘기하지만 안 만났는데요? 이러면 한속 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 대면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고객 사람들 만나는 게 맞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안보험 들어왔어. 근데 안보험만 딱 가입을 하고 또 글만 많이 써.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온라인 조직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블로그 갖고 계시지만 아직도. 근데 그 조직에서 그 보험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집했던 그 사람들과 계약들을 이제 제가 다 이관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 고객들을 미팅을 했으면 정말 아직까지 일을 했을 텐데. 왜냐면 제가 그 고객들을 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미팅을 하면 이 고객들만 해가지고 계약이 들어온 게 거의 한 1년을 먹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아니 왜 암만 해? 암 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내심도 해야지. 왜 암만 하니까 또 다른 데 가입하잖아. 암만 띡 해놓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긴 싫거든. 그러니까 딱 이거 암 3만 원짜리 해주세요. 그럼 그거만 또 끝나. 그렇다고 그 시간 아깝다고 글 쓴대. 글을 썼냐고. 그러니까 다 집에 가 있잖아. 지금. 다 최적화 블로그를 심지어 우리는 다 그 뭐 빌려주든 주든 준최적화부터 해가 최적화까지 카페도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옆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다 코칭해서 어떻게 글 써라. 그럼 글을 한번 하면은 이거는 수정해야 되는 것까지 다 봐줘요. 그럼 올린단 말이에요. 검수까지 내가 다 해서 올려줬어.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의 특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근데 물론 우리 보험 일 자체는 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지.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다 그거 몰라? 성공하는 방법 다 알잖아.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잖아. 뭐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하고 성공하는 다 알잖아.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람만 그거를 성공하는 건데 부지런하고 성실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아침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시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내용하고 점심 전에 검수 글 하나 검수 받고 밥 먹고 나서 글 하나 검수 받은 거 해가지고 그거 하나 올리고 그럼 그거 어제 했던 거 그 리스트 봐가지고 댓글 달아주고 또 설계해주고 보내주고 그 오늘 한 것도 해가지고 또 내일 이게 매일매일 있든지 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또 그냥 글 한 번 있으면은 그 계약 하나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되면은 또 그냥 뭐 글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온라인 이 DB의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 DB가 편하게 생각해서 돈도 안 들고 이렇게 DB를 생성해서 할 수 있다고 환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을 진짜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최적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적화를 내가 결국 내 시간으로 맨징할 게 아니면 돈으로 맨징해야 돼요. 그러면은 임대를 하든 아니면은 건바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업자한테 맡기면은 그 업자가 그거를 올려주고 상단에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노출되게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덜 들이고 내 노력을 덜 들이고 싶으면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을 덜 넣고 싶으면 결국 내 시간을 녹여야 돼요. 근데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내 시간도 좀 덜 녹이고 돈도 안 들면서 영업이 잘 되는 게 온라인이 아닐까라는 편하게 마음 먹고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더 많이 더 부지런해야 돼요. 초반에는 더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해야 되는 게 온라인 영업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특이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막 혼자 막 400, 500, 1000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온라인으로, 월납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 유튜브가 터졌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가 좀 아파. 그래서 그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카페에서 뭐 보험 쪽을 입점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분이 보험하는 걸 알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면접을 보고 사실 나 이렇게 회원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내가 사실 보험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입점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그 카페에 있는 분들과 당연히 마음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서로 마음이 공감을 많이 했었죠. 이심전심으로 같이 저기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이분한테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성 터치를 그동안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잘 산 거야. 교류를 잘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이분한테 복을 줄 거지. 이런 경우가 있고. 하루쯤에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분이 그만큼 하려고 얼마나 교류를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유튜브로 터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유튜브로만 터진 게 아니라 이제 맘카페 쪽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광고 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맘카페 입소문 해서 계속 상담 다니면서 어떤 소개가 나오는
형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런 경우예요. 최저가 블로그로 영업을 하시는 경우인데, 이분은 보험 일을 하시기 전에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여행을 하면서 맨날 기록을 남겼던 거야. 어떠한 대가나 어떤 걸 바라지 않고 자기 취미로. 취미 활동했던 거지. 뭐. 근데 이게 최적화가 된 거지. 오랫동안 너무 파워블로그는 파워블로그. 좋은. 그래서 시작할 때 파워블로그를 갖고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시작하고 접근하기 편하지 사람. 네. 그동안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도움이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를 모든 사람한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온라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네. 그래서 오늘 그 DB 시장별 접근법하고 특징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별로 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결론 그거예요. 1200% 룰이 이제 7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각 회사마다 뭐 얼마 정도까지 나오고, 거의 다 대부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나온 회사들도 다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저희가 저번 달 대비해가지고 얼추 시책하고 했을 때 이걸 지급되는 게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줄었어요.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시책까지 했을 때. 물론 그 감아서 더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300, 더 주는 회사는 없어요. 300, 400 정도 줄었습니다. 거의. 더 줄어드는 회사는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다 T 값이라는 게 우리가 설계사 입장에 다 발생이 될 거예요. 하나를 써도 최소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를 쓰면 우리 1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10만 원을 내면 10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최소 5명을 만나서, 뭐 5명을 만났을 때 3명, 2명을 계약을 해야 20%, 30% 정도 DB를 타율이 생겨야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일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 꾸준하게 일을 해야 또 뭐가 돼요? 이 생긴 돈으로 또 DB를 또 계속 발생돼가지고 DB를 구매하면서 계속 선순환이 되게끔 해가지고 해야 우리가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뭐 월천, 1,500, 2,00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1,200으로 하니까 당장 받는 돈은 급여가 좀 막혔죠? 덜 나오죠? 한 3, 400 정도? 3, 400%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특히 또 신입분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뭐 2차년, 1차년, 2차년, 3차년도 요 저차열 분들 같은 게 더 클 거예요, 그게 아마. 왜냐면 한 달에 진짜 기존에는 시책하고 다 했을 때, 요 정도 했을 때 한 500에서 600 정도 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그 시책이 줄어들게 되면은, 500, 600 정도 받으셨던 분들이 2, 300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시책을 줄어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도 시책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책 없지. 또 더군다나 이동을 한번 했거나 서브시드 받고 이동하신 분들은 그게 아예 깔려있는 것 자체가 없지. 힘들죠. 그러면은, 여기는 DB대로 나가는데, 그럼 내가 DB값 내려는데, 타율은 기존이랑 비슷해.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시장으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월납 보험료가 더 커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모집을 더 많이 하거나 나한테 맞는 시장을 찾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네, 나가는 돈이 또 적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시장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시장이라고 보면, 지금 DB 다 얘기했죠. 장터를 가든 인하우스를 가든 뭐 브리핑 가든 시장개척으로 박람회 가든 다 좋아. 가서 1년을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시장을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맞는 고객들을, 그 맞는 고객은 뭐예요? 키맨이에요. 키맨을 10명이든 20명, 30명이든 빨리 만드세요. 10명만 만들면 뭐 네. 1년 먹고 살죠. 그래서 그 고객을 키맨화 시키고 키맨을 만들어서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얼굴 볼 수 있는 일들 자꾸 만드세요. 청구도 직접 해주고, 그리고 뭐 근처에 가다가도 잠깐 들려가지고 얼굴 한번 비치고, 작은 뭐 이벤트성 선물 같은 거, 시책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이불 침구류도 나오고. 그럼 그런 것도 내가 쓰지 말고 또 하나 갖다 드리고 지나가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고객님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 시책 하나 나와가지고 이번 달에 저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셔 하나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드리고. 그럼 자주 뵙죠. 그럼 그게 키맨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키맨 작업한다는 게 뭐예요? 내 고객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고객 소개시켜 줄 거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언니 뭐 나 보험 좀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있어. 나 담당 설계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나한테 맞는 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시는, 지금 이 시청하시는 그 순간에도 나 진짜 이 보험이 맞는 것 같지 않아? 나한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과연 맞는 시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지금 우리 시장 얘기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요즘에 이제 이직 시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미팅하면서 이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과 관리자가 저한테 요구하는 그렇지. 게 요구사항이 달라요. 특히 중간 관리자, 네. 팀장급.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 좀 뭐 본부장급 관리자들 중에서 이제 B 코드 심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G 코드를 빼버렸어. 그거는 이제 유튜브 뭐 광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고 그것과 별도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는 내 코드가 있고 다른 B라는 코드는- 회사는 이제 뭐 와이프 코드나 뭐 동생 코드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부는 두 개를 운영하니까 너가 원하는 그렇지. 시스템으로 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운영한다든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팅 모르는 데서 보통 그럼 어떻게 유혹하나? 온라인 마케팅 할 줄 안다고 어떻게 유혹하면서 신입들 꼬시나? 요것도 좀 제가 심지어 최저가도 없는데 걔. 키워드 이상한 거 올려놓고 자기네 최적화라고 거짓말하거든요. 아니 뜨지도 않아. 제일 최상위 상단에 뜨지도 않는 그 불러 가지고 무슨 최저가라고 그런 그러는데. 것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요거까지 다 하려면 또 한 다음 달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름 대야 지낼 때쯤 이거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장마 끝날 때쯤 또 이렇게 재밌는 걸로 또 다가오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물TV의 김범록 지사장이었습니다. 김준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